판단합니다.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에다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5년에 12월 31일까지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가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건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혹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계신가요? 인건비에 대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는 현재 135제곱미터 초과되는 전용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위탁관리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다라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현재 인건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해당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고요. 해당 내역은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대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에 대한 인건비, 급여뿐 아니라 피복비, 연차,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치관리가 아니어고 위탁관리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는 용역이나 물건을 제공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 비수도권 읍면 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일 때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다만 인구 밀집 지역인 제주시 애월읍이나 이런 경우에는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아파트가 인건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 전용 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위탁관리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아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고요. 여기에 관리주체, 관리, 경비, 그 다음 청소업자 이 부분에 대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읍면 지역의 주택이 아니다. 수도권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3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다. 이런 내용을 여기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되지만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인건비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였어요. 그런데 요게 올해죠? 2025년 12월 31일이면 올해잖아요. 올해까지만 이 면제가 끝난다. 이제는 앞으로 낼 수도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85제곱미터 아예 이하는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아예 이 부가세가 면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공용 면적 아니고요. 여러분들 분양 면적 아니고요.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요게 85제곱미터가 초과되고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 이제 2025년 12월 30일까지는 면제였는데 요게 끝나고 나면 낼 수도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요 논란 자체가 현재 20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5년 12월 31일이 지나도 면제가 연장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유관 기관들은 요거 영구 면제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에 있는 85제곱미터 넘으면 여러분 막 10억 막 이렇게 가잖아요. 사실은 싸지는 않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주택 규모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부가가치세 내라. 그리고 근데 또 반대파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미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무슨 또 부가세를 내. 이런 내용으로 주제를 얘기를 하고 계시죠. 아마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18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회계 처리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135제곱미터에 대한 그 초과되는 세대에 대한 만약에 1,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135를 초과한다. 아니면은 다 초과한다.
다 초과한 다음에 여기에 100원이라는 부가가치세가 붙겠죠. 그런데 일부만 한다. 그러면 이거를 비율로 나눕니다. 비율로 나눠서 초과하는 비율이 50%고 초과하지 않는 비율이 50%예요. 그러면 이 1,000원 중에서 500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0원이 붙을 것이고 나머지 그 초과하지 않는 500원은 붙지 않겠죠.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1,050원이 되겠죠. 1,050원. 아, 이거 또 색깔 안 보이신다 그러겠다. 1,000원인데 이 중에서 반반이에요. 그럼 500원 500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초과가 되고 여기는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가세 50원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50원이 총액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일반관리비에 그 붙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50원만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을 하는데 요거는요. 그 비용에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선풍기를 살 때 선풍기가 3,000원이지만 이 3,000원에 대해서 별도로 예수금을 해주지 않죠. 그냥 선풍기 비용이 뭐 소모품비라던가 아니면 뭐 비품은 보통 안 쓰지만 소모품비로 쓰면 33,000원을 그냥 모두 다 비용으로 추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껌껌이 부과하는 데도 있어요. 뭐 급여 얼마, 예수금 얼마, 제수당 예수금 얼마. 근데 껌껌이 그 비용에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세에서 예수금을 대체할 때는요. 미지급 비용 10,000원대 그다음 예금 10,000원으로 그냥 미지급금 떨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부가세 예수금 계정 과목을 쓰면 안 되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선풍기를 구매할 때 선풍기에 부가세가 붙지만 우리는 그냥 선풍기 비용 자체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아닌 원 계정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부과할 때는요. 부과 단지마다 폼이 상이하고요. 다만 전용 단지가 이렇게 있을 때 145 초과되는데 초과되지 않는데 해서 초과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나눈다고 여러분? 비율로 나눈다. 비율로 145 초과하는 데와 이하인 데를 초과를 나누어서 이렇게 비율로 각각 나누어서 각각 그 135 초과하는 데만 10%를 초과해서 해준다라는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아예 135 초과 이하 135제곱미터 이하 세대를 계산을 해서요. 초과하는 데의 단가를 별도로 해서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요. 본사에 보낼 때도요. 여러 가지 위탁사마다 이렇게 방식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어쨌든 필요한 것은 급여제수당 업무추진비 식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급여,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만약에 피복비가 들어간다면 여기 복리후생비에 넣어서 같이 신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이 벌써 5년 차가 되었고 2020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820건 이상의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회계 점검, 부가, 세무, 업무 대행도 하고 회계 또 틀린 것도 다 수정해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교육도 1:1 교육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판도라 격리신무도 거의 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벌써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는데 도움이 되신다면요. 좋아요 그리고 다정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힘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하러 가야 되겠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 다음에 뵙겠습니다.